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의 후속으로 사실상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의 80%가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 차단을 지지했습니다. KCS 한인 커뮤니티 복지회관이 다음 주 중 메인 오피스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 이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2017 한국 대선에서 220만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실행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상정돼 식당 인스펙션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의 후속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한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각서에는 사실상 모든 이민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이민자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발표된 이민 행정 집행력과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행정각서가 또다시 이민자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행정각서는 불체자 가운데 최우선 추방 순위를 중범죄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 등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단순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모두 추방 조치에 취해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단속 대상자를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자가 행정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다 체포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도 폐지해 즉각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를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부모들도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추방유예 청소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공무원 1만 명, 국경수비대 요원 5천 명을 추가 확충하고 210억 달러를 들여서 구금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이번 행정각서는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인간 존엄성, 우리 사회의 복지는 물론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마저 짓밟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연맹은 행정각서 저지를 위해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평범한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 차단을 80%가 지지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이른바 보호도시 상위 10곳이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금은 22억 7천만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차단, 불법 이주민에 대한 단속, 추방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80%는 시 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지 말고 연방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7%가 이민법 개혁을 지지했으며 반대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취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53%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했습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가 국민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56%가 찬성했고 7개국을 무슬림 다수 국가로 규정하는 데에도 60%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는 38%가 국가가 덜 안전해졌다고 답했고 36%는 별 변화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 안전해졌다는 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53%가 반대하고 47%가 찬성해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국경 지역에 경찰 배치를 늘려 정찰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75%가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25%에 머물렀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KCS 한인 커뮤니티 복지회관이 드디어 다음 주 중 메인 오피스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 이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셔틀버스도 운행하며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인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다음 주 중 KCS 커뮤니티 센터 메인 오피스를 시작으로 이전 작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KCS 커뮤니티 센터에 함께하게 될 플로싱 경로회관은 내부 공사와 시정부 퍼밋 등의 문제로 완전 이전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플로싱 경로회관에서 베이사이드 센터까지 뉴욕시로부터 제공받은 미니버스 2대를 운영합니다. 한인 최대의 보금자리가 될 커뮤니티 센터를 위해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47만 5천 달러지만 은행 대출금 300만 달러와 센터 내부의 공사 등 앞으로도 한인 사회에 지속적인 기금 모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CS는 뉴욕시에 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요청한 상태이며 4월 29일 창작 뮤지컬 아버지의 초상 공연으로 기금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린달리 KCS 사무총장은 기존에 제공해오던 서비스 외 복지 프로그램까지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CS 코로나 경로회관과 맨해튼 소재 KCS 공공보건센터, KCS 브루클린 사무실 등 3곳은 현재 장소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 대선에 재외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큰 관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20만 재외 국민들의 참정권 실행은 어려운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야 4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자리를 함께한 20일 재외국민 선거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달 초 여야는 재외국민의 조기 대선 참여 방안에 긍정적 합의를 하면서 재외국민들의 캐스팅보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종전의 입장을 바꾸면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8세 선거 연령 인하 반대에 이어 그간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 사항까지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여야 협상에 나섰던 박완주 원내 수석 부대표도 그 반대 이유가 오직 자유당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합의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 오직 자유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대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법 대다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청을 해야 합니다. 1999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가 생일에 상관없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날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되고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인들이 국적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돼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 신고와 본인의 출생 신고가 선행돼야 하는데 혼인 신고와 출생 신고는 동시 접수 가능하지만 신고 수리까지 2, 3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을 유념해야 합니다. 3월 31일까지 제외 공간을 통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이 면제되는 만 38세 1월 1일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여성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 혹은 복수 국적 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적 상실 신고는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합니다. 뉴욕시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동안 부당함에도 제기할 수 없었던 불평, 불만 등을 관장하는 독립적 기관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21일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플러싱 타운홀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뉴욕시 식당 위생검사 규정 개혁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당 위생조사관의 부당한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신고 접수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식당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위생검사 조사관의 직권 남용 행위를 고발하는 식당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조사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현 위생등급제는 뉴요커에게 깨끗한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식당업주들에게 과도한 벌금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식당업주와 종업원들의 불평, 불만을 접수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설립하고 접수된 불만을 매년 집계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조사관의 직권 남용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또 업주들이 수수료를 내고 검사 스케줄을 최대 3차례까지 재조정할 수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 지원도 됩니다.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주와 시정부의 위생검사 횡포로부터 식당업주와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심을 버린 개발업자들의 불법 건축 쓰레기 투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환경 오염뿐 아니라 주민 건강에도 큰 피해가 있어 왔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시 나소, 서포 카운티, 허드슨밸리 등지에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건축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67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또 불법 쓰레기 투기 사이트 9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도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주 환경보호국은 일반 건축 쓰레기와 성면, 석유 추출물 등 환경 오염 쓰레기를 분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 시설을 갖춘 곳 이외에는 보관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쓰레기 무단 투기는 뉴욕시 인근 특히 신축, 빌딩, 건축 붐이 일고 있는 지역에서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적법한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토양 오염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1일 환경 오염 유발 행위는 뉴욕 주민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경찰들의 권한을 강화해 이 같은 범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주정부가 $810만 예산을 투입해 음주운전 측정 장비를 교체하고 신속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주경찰 음주운전 조사센터의 혈중 알코올 농도 분석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분석은 평균 87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평균 64일로 26%나 단축됐습니다. 주지사실은 증거 분석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90일 이상 계류됐던 음주운전 사건 건수는 2년 전에 비해 87%나 줄었다며 검찰의 공소 과정이 원활하게 되고 재판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013년 음주운전 측정 장비 교체와 신속한 혈액 검사를 위해 $810만 예산을 투입하고 14명의 분석가를 새로 고용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 향상은 주 전역의 도로 안전 강화로 이어진다며 해당 투자가 큰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테리에간 주 차량국 부국장도 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은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0%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관련 기록을 10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높이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베이온 브릿지가 20일부터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톨부스가 설치되지 않아 대체 기기가 사용됩니다.
2013년부터 이어온 베이온 브릿지 공사가 마침내 끝나고 20일 오전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베이온 브릿지 공사는 브릿지 아래로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1피트인 교량의 높이를 215피트로 높이는 대형 공사였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그동안 차량을 제한하고 고달스 브릿지로 우회시켰지만 20일부터는 양방향 한 개 차선씩을 열어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항만청은 2019년 중반까지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 등의 공사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전역에서 차량 통행료 징수 시스템의 전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온 브릿지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요금을 지불하는 톨부스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항만청은 이에 이지패스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교량 통행료 납부 고지서를 받아 통행요금을 내면 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5년 이내 3차례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을 일시 중단하는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가 세계 최악의 교통 체증 도시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교통정보조사기관 인닉스는 지난해 전 세계 1,064개 도시를 대상으로 운전자들의 평균 도로 정체 시간을 조사한 결과 LA가 104시간으로 1위를 기록해 최악의 교통체증 도시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스크바가 평균 교통 정체 시간이 91시간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콜롬비아의 보고타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순위에서 LA를 비롯해 미국 5개 도시가 전 세계 교통체증 도시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운전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등 교통체증으로 매년 평균 42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한다며 이는 도로에서 $1,400를 낭비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교통체증 현상에 대해 경제 안정화와 끊임없는 도시와 고용률 증가, 저유가 등 총체적인 요인이 교통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기금 모금 프로젝트를 통한 한인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그동안 일부 한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 ROCK, 락 카운슬링 기금을 통해 어려운 한인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더욱 많은 한인들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락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락 프로젝트는 무료 상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한인사회 기금 모금 행사와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게 된 실비아 원 카운슬링 프로젝트 디렉터는 기금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다음 달 19일 열리는 LA 마라톤에 출전해 락 프로젝트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독특하고도 의미가 있는 이색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국 저장성 성저우의 시시마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현무암 암벽 앞으로 모여듭니다.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기념 촬영이라도 하나 싶은데 놀랍게도 이들은 런이라는 성을 가진 한 가족입니다. 이 마을 런씨 가문 25대부터 31대까지 7대에 걸친 구성원으로 중국 각지에 흩어져 살다 춘절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집성촌으로 모였습니다. Family members came from Beijing, Shanghai, Xinjiang, and Taiwan.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가족 사진을 찍다 보니 드론까지 동원해 촬영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런씨 가문 후손들은 현재 2천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 계획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백 명의 군중이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는데 갑자기 여성들이 윗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속옷까지 다 벗고는 가슴에 자유를 허하라는 글귀도 써넣습니다. 최근 토플릿으로 일광욕을 하던 여성들에게 경찰이 옷을 입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여성들이 윗옷을 모두 벗은 채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Molesta con la gente que denunció porque es un pezón igual que el del hombre. Y aparte yo tengo entendido que ante la ley lo que no está prohibido está permitido. 이들은 윗옷을 벗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여성 자신이지 국가 권력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며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 la verdad que nosotros consideramos que eso es un derecho, que no puede ser que una sociedad de doble moral tenga en sus manos revistas con mujeres en tetas que sirven para vender. 권력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멕시코에 부패 관광이란 특이한 관광버스가 등장했습니다. 부패나 비리에 연루됐던 정치인의 집이나 시의회, 방송국 등 10곳을 방문하는 게 관광 코스입니다. 관광객들은 공공자금이 어떻게 빼돌려졌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Y que escuche durante el paseo cifras, información de una manera diferente, pero nosotros brindar información sobre este tema para que los ciudadanos nos organicemos en combatir la corrupción. 시민단체에서 기획한 부패 관광은 일요일마다 2차례씩 무료로 진행되는데 4월까지 예약이 꽉 찼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최악의 도로에 뉴욕시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가 꼽혔습니다.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의 출구 6A에서 출구 2 구간은 운전자가 연평균 86시간을 정체로 허비하고 있으며 특히 오후 러시아워 때는 시속 14마일로 나타났습니다.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 출구 70A에서 출구 7A 구간은 최악의 도로 순위 3위에 랭크됐습니다. 13일 오후 10대 청소년 7명이 센트럴파크 내 호수에서 셀카를 찍기 위해 얼음 위를 걸어가 포즈를 취하다 얼음이 깨지면서 전원이 모두 호수 속에 빠졌습니다. 주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2명이 이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소년들을 구출했으며 곧 뉴욕시 소방대원이 출동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국은 절대 호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학군에서는 지난해 3,000건이 넘는 학생 성적의 입학 오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군 교육위원회는 22일에서 25일 트와이트 모로우 고교와 아카데미 앳 잉그루드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바로잡는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로버트 크라비츠 교육감은 학생들이 제때 졸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전영희 동포 담당 영사와 이승수 세무관이 귀임하고 후임으로 김윤정 영사와 박정열 세무관이 각각 부임했습니다. 또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동춘 재외선거관이 부임했습니다. 2017 대통령 선거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두 번째 대통령 선거이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첫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좌파 우파라는 이름은 6.25 전쟁과 남북한의 대립에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래의 좌파 우파 개념은 프랑스의 혁명에서 시작된 말로 급진 개혁인 좌파와 온건 개혁인 우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진보와 보수라는 말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보다 세분화한다면 진보는 개혁주의자들로 농민이나 서민들을 대변하는 좌파 세력들이고 진보는 안정주의자들로 상공업이나 자본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우파 세력들인 것이죠. 더 세분화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좌우 그리고 보수 진보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세력이 나눠져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과 안정이 어우러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좌우요 진보와 보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진보와 보수의 모습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대립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빨갱이가 되어버리고 종북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을 만들어 좌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촛불과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내 주장만이 옳다고 소리내고 있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지금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란 음과 양의 원리가 공존해야 하듯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균형이라고 봅니다.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국가가 붕괴된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찌 나 하나만이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만이 옳고 고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좌파 우파를 가르면서까지 이토록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고국의 국민들이나 동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면 이제 그만 서로를 비난하는 글도 말도 소리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벌어지고 있는 시위 현장에서도 고성이나 고함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시위 문화로 서로를 인정하고 감싸는 동포 사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고국이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지역에 따라 한 차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